자, 영상을, 한 두 개, 찍습니다. 이게 이제, 이 찍을 건데, 우리가 저 수박이라고 할 때, 수박을 보통 명사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용어는 보통 명사로도 쓰이고 고유적으로도 그게 또 이렇게 쓰이는 용례가 있습니다. 수박은 보통 일반 명사적인 부분으로 쓰인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경우가 고유적인 것도 있어. 근데 뭐 수박을 자꾸 막 일반 명사처럼만 생각하고 그거는 맞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관계하고. 내가 이제 가끔 이제 비교해서 예를 들지만 뭐 실험도 그게 보통 명사지. 어떻게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그 웬 실험만 실험인가? 아니거든. 우리가 실험에 갈래가 많잖아. 뭐 엉덩이 실험이다 있고 뭐고 이제 민둥 실험, 사빠 안 잡고 내시경 실험도 뭐 하고 했거든. 그거는 1930년대 그 함경남도 함흥에서 수학교에서 하는 그 영상도 내가 찾아서 내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이라는 것도 뭐 힘을 쓴다 이렇게 좀 넓은 어떤 대집합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고유적인 것을 또 지칭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택견이라는 택견 그것도 보통 명사거든. 여러분들 뭐 재물보 그러는데 재물보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재물보에 나오는 탁견이라는 용어는 지금 이코 하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보에는 지금 고유적으로 택견이라고 하는 그게 나오지를 않아. 없어. 기록이 안 돼 있어. 용어적인 유사성 외에는 재물보에 고유적인 게 없어요. 재물보에서 한자 수박을 한글로 수백이라 해야 된다 했거든. 수백이라고 해야 된다 해서 한글로 탁견이 아니여. 그 다음에 재물보 다음에 나온 게 광재물보인데 거기에 시박이라는 것도 나오잖아. 그 시박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 서로 십자에 친다. 언제 서로 치는 건데 졸교지루다. 졸교를 씨름이라고 해뒀거든. 그럼 씨름은 일종이다. 그 씨름에도 종류가 많았다는 거지. 그 씨름은 일종인데 역탁견 이렇게 돼 있어. 역자는 역시 또한 이제 그런 어조사요. 그러니까 이것도 탁견이고 저것도 탁견이고 이제 그런 얘기요. 그래서 재물보 다음에 나온 그 광재물보로 그거는 똑같은 건데 좀 내용이 보충이 되어 있는 광재물보는. 그래서 재물보 탁견이 보통 명사이면 부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유적인 것은 어떤 동작이나 내용 이런 거는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재물보 편찬이 1798년 아니야. 그때 그러면은 외부에서 그걸 했는지 확인이 안 돼. 내가 뭐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택견이 막 수박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성무라고 해야지. 자꾸 막 태평무다 그러면은 꼭 안 되잖아. 종목 간에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나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택견이 그러면 수박과 연관성이 있다. 그런 거, 그걸 근거를 내놔야 된다는 거지. 근거도 없이 그냥 한자 수박대로 싹 지우고 그냥 택견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건 어용도인 하는 짓인데, 이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보에는 고유적인 택견은 없어.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리고 그 당시 1798년에 무예도보 통지가 나온 게 1790년이죠. 8년 뒤에 재물보고 그 다음에 광재물보예요. 자, 근데 재물보, 광재물보 그 당시에 고유적인 지금 택견이라고 하는 게 그게 기록이 안 돼 있고 우선은 보통 명사요. 용어 유사성 외에는 내용
동작이나 실기가 그게 포함이 안 돼. 그러면 외부에서 했다. 그게 동시대에 그게 확인이 안 된다고. 그 뒤에, 아이고, 내가 무릎 꿇고 있어요. 1800년대 내가 한 중반 정도로 생각되는데, 한불자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한글을 프랑스 말로 이렇게 풀어선 그게 이제 그 당시 사전이지. 이제 프랑스어 사전이지. 그 한불자전에 틱견하다 이래 돼 있어. 탁도 아니고 틱견하다. 그래가 프랑스 말로 막 풀어서 가지고 사바테 그래놨어. 여러분들 지금도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알 수 있어. 프랑스에서 하는 거 사바테가 뭐야? 그거는 발로만 하는 거야. 발로만 차는 프랑스에서 하는 경기 또는 뭐 스포츠라고 할 수도 있고 놀이라고도 할 수 있어. 택견의 지금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한불자전이요. 재물부가 아니야. 한불자전에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사바테다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는 재물보는 1798년이잖아. 1800년대 이전이고 그때는 고유적인 택견은 확인이 안 돼. 1800년대 중반 이후에 한불자전에 택견하다 해가지고 사바테 이래 돼서 그게 택견의 정체성이야. 발로만 찬다고. 그래서 지금은 종합 격투기처럼 막 해. 자, 응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무가 자꾸 태평마다 가면 안 되잖아. 그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난 관심도 없으니까. 아이고, 내 무릎이, 내가 또 무슨 말 했노? 이거 찍어야 되는데. 자. 그 보통 명사, 고유 명사 그 얘기했죠? 그래서 수박은 고유적으로 쓰였다. 그거는 확인이 되잖아. 그지? 용어가 확인이 되고, 어떤 문헌적인 기록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실기 내용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실제 행위자들 정언을 한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그런들 다 돌아가시고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정리하는 것마다 3년 전에 가 정리하고 있어. 지금 영상 어떻게 또 해가 또 올리고 그거 책으로 출판하고 막 논문 쓰고. 자, 용어는 보통적으로도 쓰이지만 고유적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고유적인 수박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보통 명사로 일반 명사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 개념이 안 잡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용어를 수박치기다 이러면은 딱 잡힐 거예요. 자, 수박치기 또는 수백치기라고 되는데, 이거는 수박을 민간에서 한간에서 일컫던 명칭이 수박치기입니다. 자, 얘기 나왔으니 짧게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이거 좀 찍을게요. 자, 1790년에 재물보 나왔지. 그 다음에 뭐요? 1790년에 무예도보통지 나왔지. 그 무예도보통지는 중국의 기호신서가 이렇게 유입이 된 거잖아. 다 알죠? 자, 그런데 그것 이전에 우리 조선 초부터 서울에서 이 고유화되고 특정된 게 있어. 그 얘기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떤 학자가 되라, 이런 이런 무예사 쪽으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근데 중국에서 기호신서 관련해가 그게 들어오기 이전부터 조선에 이 고유한 수박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기록이 조선 중기부터는 조금 이게 좀 부실해. 그러니까 선조 때 한번 말아먹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가지고 또 임진왜란 나간 말아먹고, 나중에는 결국 거기 식민지가 되었잖아. 그지? 근데 그 얘기 하지 말고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중국에서 유입된 것은 확인이 되는데, 그거는 무예제보 번역 속집이나 이 무예도보 통지인데, 그거는 관찬사수입니다. 왕이 그 당시에 정조가 무예도보 통지 그거를 써라 해가 쓴 거요.
관청에서 그거를 찍어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유형물이 남아있어. 책이라는 게. 그럼 민간에서는 그거를, 민간에서 하던, 우리, 조선에서 하던 이 전통적인 것을 책으로 누가 민간 개인이 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러면은, 책으로 해가지고, 이게 여러 권을 찍으려면, 자, 금속 활자로 해야 되든지, 아니면 목판본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거짓거리 하고 있나?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것 관련해가지고 책이 지금 없는 거예요. 부재한 거예요. 아이고, 씨. 자,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수박의 어떤 고유적인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하려면, 우선 용어를, 수박치기다 해도 다르지 않다. 그건 민간에서 그렇게 쓰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수박치기가 조선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이고, 중국에서 유입된 것은 물론 그 이전까지 얘기하면 이게, 얘기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제 명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선조 때, 그때부터 중국에서 이 권법류가 유입이 되었다. 그것도 수박의 별칭이 권법이기 때문에, 이 용어나 역사는 이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이 수박치기가 존재하냐, 그지? 자, 구한말에 존재하는 그거는, 충분히 확인이 되는 거야. 내가 그 관련해서 논문을 지금 등재해 뒀는데, 거기까지 하면은, 이거 영상 동작을 못 찍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한말까지 전해진 이제 수박치기를 합시다. 자, 수박치기가 90군데 해산이 언제 됐어요? 1907년이지? 1907년 일제에 의해서 90군데가 해산되고, 동대문에 또 훈련원도 이제 폐지되고 그래야 됐잖아. 1907년이요. 자, 90군데 해산되고 4년 뒤에 태어나신 분이 민자, 완자, 식자 쓰시는 민하식 선생인데, 그분은 전 문교부 장관 대한체육회 회장 지르신 민관식 총재 친형입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 때 이제 민씨니까 이제 명성황후 조카다. 그러니까 조카뻘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명성황후 조카뻘이고 개성은 유지요. 개성은 유지이자 1911년생이니까 그 당시로는 귀족이지. 양반 계층이지. 어떤 이게 사회 계급 제도가 이렇게 없어졌다 해도 양반 뿌리거든. 그 개성은 유지이자 양반인데, 그 당시에 일본 강도관 유도가 6단이고 나중에 민가지 총재 말씀으로는 7단까지 하셨다 그래. 돌아가신 게 1900 해방되고 나서 방공활동 하다가 남노당 간첩한테 이제 피살 되셨거든. 그때가 42전이요. 30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나? 1907년 90군데 해산됐지. 근데 그 이전에 이 얘기만 할게. 간단하게. 송도 속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무예도보 통지가 1790년이고, 그 뒤에 광제물보, 그 다음에, 무예도보 통지, 제물보가 1798년이잖아, 그지? 제물보 편찬되고 4년 뒤에 뭐가 나왔느냐? 그러니까 무예도보 통지 정조가 그거를 찍어내고, 그거를 자기 자기 사병을 키우듯이 했잖아.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개성에서 편찬된 송도 속지에 묵과시험 합격자가 258명이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1790년 무예도보 통지잖아, 그지?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10몇 년 지나가지고 송도 속지가 나왔는데, 그 송도 속지에 개성에 묵과시험 합격자가 258명이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 자, 258명이, 자, 민하식 선생이 1907년도 90군데 해산되고 4년 뒤에 태어나서 개성 유지요. 그리고 무도인이었고, 그 당시 일본 본토 강도관 유도가 6단, 7단이라서 젊은 나이에. 그리고, 전조선 도시대항 씨름대회 선수로도 출전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떤 조선 전례 이런 어떤 책이 이런 것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던 시기고 그럴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전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자르고 동작을 하겠습니다. 자, 1911년 개성에서 출생하신 중산 선생이 생전에 하셨다는 것을 목격하고, 그 다음 그분도 어릴 때 이 수박치기라는 것을 최남선이 조선상식 풍속에 뭐라고 썼어? 주석의 여흥, 술자리에서 남자 성인들이 여흥으로 했다. 나중에 아이들 유습이 됐다. 이래 돼 있어. 그 이전에 이게 무예요. 그 무예적인 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교차검증이 다 돼 있습니다. 언제? 벌써 수십 년 전에 교차검증이 다 돼 있는데, 내가 게으르지. 어른들이 그거를 하시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를 뿐이에요. 응? 아이고, 씨. 우선은, 1911년생, 그런 중산 선생이, 외정 때 얘기입니다. 해방되고 아니고, 외정 때, 개성에서, 전하셨던 이 수박, 그러니까, 수박치기라고 하자 했지. 그래, 이해가 쉬우니까. 수박치기에 대해서 동작을 간단하게 해제하겠습니다. 이거는 교보문고 출판이 되고 미국 아마존에서도 영문판 내가 출판했어. 그 분량은 적지만. 우선은, 자, 건덜대기. 아이고, 씨. 자, 동작, 정어는 1919년생이신데 오진환 할아버지가 하셨고, 그분은 생전에 연구한 초기 연구자는 전 대한검도의 부회장 역임하셨던 그 검도팔당 김재열 선생님, 김재열 회장님, 그리고 미국 아틀란타 신학대학 최고학 박사 번기철 교수님, 이 초기 연구자입니다. 그분들 이 연구하고 세부적인 거 이런 거는 내가 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건들대기는, 자, 용어를, 오전에 할아버지가 건들대기, 이런 명사용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내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건들대기는 양팔을, 자, 상체를 왼쪽, 오른쪽, 하나, 둘, 이렇게 기울일 때, 팔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들면 돼. 오른쪽으로 상체 기울일 때, 왼쪽 팔이 앞으로 오죠. 그럼 오른팔은 이게 교차가 되니 뒤로 가잖아, 그지? 팔은 앞뒤로 흔들되, 상체는 좌우로 이렇게 건들 하게 된다. 건들. 쉽죠? 기본 이제 해제하는 거 동작을 좀 구분해서 한번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이 팔꿈을 좀 이렇게 벌립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쭐대기라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제 이런 거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깨를 몸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좀 든다. 든다. 그리고 이제 어르기라고는 안 하셔서, 근데 내가 여기 명칭을 붙인 겁니다. 알기 쉽게. 자, 잰다는 것은 상대방하고, 이 손바닥을 치거나, 그 다음에 상대 어깨, 옆구리 위주로 이렇게 치는데, 상대하고 이제 재야 되잖아, 그지? 칠 듯 말 듯. 이제 그런, 상태를, 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몸짓인데, 이 용어는 건들대기 같은 것을 몸짓이라고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 손바닥으로 좌우치기는 기본적으로 수박에서는 이 방향성이, 물론 절구질이 위아래이기 때문에 힘을 쓰는 것도 위아래가 되는데, 그건 내가 기준을 잡은 거고, 자, 그 다음, 칠 때, 이 손으로 칠 때,
우리가 뭡니까? 뭐 손바닥을 막 친다 장난처럼 할 때는 이 팔을 몸에 붙이듯이 그냥 짝짝짝짝 이러잖아, 그지? 이건 타격력이 생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걸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렇게 해서 팔굽을 뒤로 당긴다. 팔굽을 뒤로 당긴다. 어렵지 않죠? 팔굽을 뒤로 당기고 어깨 높이 방향으로 쭉 이제 밀듯이 합니다. 이게 수박치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바로치기인데, 바로치기. 그 다음에 방향을 엇갈려서 반대쪽으로 하게 되면 이제 엎치기가 돼. 엎치기. 엎치기. 자, 이때 팔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팔을 적당하게 옆으로 들고 벌리고 뒤로 팔꿈치를 당긴다. 당기고 흉곽을 최대한 확장을 합니다. 이때 당연히 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숨해야 되겠지? 흉곽이 확장되니까 들숨하고 그 다음에 절구질을 하면서 타격을 합니다. 자, 여기 기본인데 내가 이제 책에 쓴다고 간단하게 내가 축약을 했어요. 빠진 게 많네. 그런데 손바닥으로 좌우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벌린 상태에서 팔이 각도가 이렇게 돼. 이렇게. 약간 휘두르듯 된다고. 그러면 내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갈 때 이 팔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지. 내 무게 중심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 팔이 자연스럽게 그 각도를 따라서 가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친다. 이걸 좌우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먹치기도 다르지 않은데 몸 쓰는 거는 수박에서는 무릎을 양쪽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거를 우리말로 이걸 오금질이라고 해. 근데 태견이 이 사회에 먼저 나와서 막 써먹다 보니까 내가 태견 흉내낸다 뭐 이런 인간들도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런데 용어를 쓰려고 하니까 그지? 적당한 게 이제 가져다 쓰는 겁니다. 오금을 굽혔다 폈다 이래 하는데 이건 당연하지. 우리가 타격을 할 때 어떻게 바닥을 밀어주고 타격이 들어가자는 거지. 바닥을 밀어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무릎을 굽혔다 펴니다. 절구질도 같은 거지. 자, 그런데 들 때 좀 이렇게 힘을 주듯이. 그 다음 수박에서는 다른 어떤 이 힘을 쓰는 거는 다 이걸 짜야 돼. 이렇게 짜야 돼. 굵은을 쓸 때나 흰근을 쓸 때나 짜듯이 합니다. 우선 무릎 이 얘기 하려고 했구나. 무릎을 굽혔다 펴는데 자, 굽혔을 때 상체가 뒤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흉곽이 확장되면 숨을 들이마신 상태지.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하체, 오금을 펴야 되겠지. 펴면서 이게 타격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무릎은 생각 안 해도 이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그지? 그 대신에 이제 골반 나는 움직이는 건 나는 이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하지. 할 때는. 주먹치기 하려고 하다 말고. 자, 자꾸 송창용 어른도 주먹치기를 이런 식으로 시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 근데 시연이 기본하고 시연은 꼭 같지는 않잖아. 그지? 그리고 어른들이 하시던 거는 이 자율성이 있는 겁니다. 이 획일화된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주먹치기도 주먹치기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손바닥으로 이렇게 좌우치기를 했잖아. 좌우치기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주먹을 이렇게 쥔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주먹, 내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가면서 주먹, 오른쪽으로 가면서 주먹. 그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보세요. 그다음 저 이제 때밀기 밀치기인데 오전에 할아버지는 때밀 때는 저 한 손으로 이렇게 쓱 할 때가 있고 양손으로 저 때밀기도 하셨거든. 양손으로 이렇게 밀면 된다. 밀면. 자, 그다음에 제자리 선 상태에서 오른 다리나 왼 다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면서 당연히 어떻게 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때밀기 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수박을 익힐 때는 절구질, 지식, 복부 압력 앞쪽으로 더 팽창시키고, 여기 복압을 더 팽창시키고, 그걸 계속 하고, 그 다음에 개걸음 하는 거. 뭐 개걸음 하는 귀찮다 싶으면 빼도 돼. 근데 힘 전달하는 걸 해야 돼. 외부 대상에 내가 타격을 한다면 이 타격하는 지점에 내 무게중심이 확 실려야 되잖아, 그지? 때릴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거를 벽이라든지 산에 가서 나무에다 대고 해보라 자꾸 하면은 익숙해집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저 개성에서 저 민하식 선생이 그 남부 유도거리라는 걸 하셨는데 그분 유도장을 빌려가 태권도 1세대입니다. 송무관 저 노병직 사모님이 거기서 외정 때 그 개성에서 당수도라고 했지. 그때는 공수도 그거를 처음으로 그 지도를 하셨어. 그런데 노병직 사범님한테 배운 그 개성 출신 분이 그 연세가 많으셔. 지금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산에 가가지고 나무에다 이거를 한 손으로 치는 거, 이거를 하루에 뭐 100회, 200회 하고 양손으로 이렇게 밀치는 거, 이거를 그렇게 하라고 노병직 사범님이 시켰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수박치기의 좀 연관이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병직 사범님도 자필로 그 개성에서 저 수박치기라고 하는 거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기록이 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좀 더 필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가라테다 하면은 나무 기둥에 그 새끼 꼬아놓고 정권, 이거 하거나, 단련할 때, 손으로 해서 이거 수도치기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 산에 가서 나무에다 이거 치고 막 때밀기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거는 일본 써머적이지, 그지? 써머는 저 수박이 건너간 거니까. 그래서, 때밀기, 밀치기 이 정도. 그 다음에 때밀 때는 당연하죠. 상대가 때밀면 내가 버틴다. 저 자리에서 한 걸음 오른다리나 왼다리가 뒤로 물로 짚으면서 무게중심 낮추고 허리를 살려야 됩니다. 허리를 이렇게 해서 처음에 때민다 해도, 그지? 내가 허리가 꺾여버리면 힘을 못 쓰거든, 그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민간에서 이렇게 전해진 전통적인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이게 획일적이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그지? 수박에서는 단매라고 합니다. 이 개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박을 기본적으로 할 때 절구지부터 해서 채를 만들고 용법으로 가죠. 용법에서 수박치기라고, 이제 수박치기를 저는 편의상 송기술 위주, 이거를 수박치기라고 내가 그렇게 좀 편의상 구분을 합니다. 그거는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기본이니까 알아야지. 알아야 되는데, 어깨 치고, 옆구리에 칠 때는 찔러 치듯이, 내 몸이 확 들어가면서 찔러 치듯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 팔이나 이런 부분을 약간, 이렇게 휘두르듯이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어쨌든, 어깨, 이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옆구리,
찔러치는 걸 자꾸 해야 되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단매라는 개념. 단매는 북한식 용어로 한 차례 쳐가지고 그냥 막 쓰러뜨린다 이런 겁니다. 수박은 완력을 많이 쓰고 장기술보다는 완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힘 전달을 해가지고 민환 선생가 하셨다는 주먹치기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으로 무게중심 가면서 이 주먹이 가지, 이 상대 앞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면으로. 그럼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상대 팔을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친다리 하면 되지. 그지? 반대쪽으로 이 팔이 먼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지?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그 방향에 그대로 따라가지고 주먹이 그냥 간다. 체중이 실리게 칩니다. 물론 이게 또 서양식 권투하고 비교해서 조금 이게 답답할 수는 있어.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다. 그리고 이게 뭐 이제 상대 쇄골 치는 것도 뭐 쇄골 친다고 쇄골이 이게 쉽게 꺾이는 게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숨을 들이쉬어가지고 딱 찐 상태에서 그대로 힘 실어가지고 쳐야 된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박에서 필요한 격투적인 게 완력을 써야 된다. 이 완력을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손바닥치기, 막기. 지금 제가 지금 영상에 찍는 것은 공개한 영상에 나와 있는 거, 오진아 할아버지가 정언하고 거기에 있는 것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막기는 팔을 제자리에 선 상태에서, 자, 이 팔이, 오른팔이 위로 이렇게 갈 때 왼팔은 밑으로 이렇게 돼. 이렇게 쉽죠? 오른팔이 올라갈 때 왼팔 밑으로 교차. 근데 이 팔이 반듯하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걸 틀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 그건 응용에 속하겠지. 그렇게 해서 상대가 치는 것을 내 어깨를 치려고 하잖아. 그지? 그걸 내가 막는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상대가 내 악으로 치려고 하잖아. 그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들어막기가 됩니다. 그렇게 서요. 쉽지? 그 다음에 가로막기. 자, 그리고 칠 때나 막을 때 수박에서는 이 몸통으로 받쳐줍니다. 그거는 절구질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태권도에서 막을 때 어떻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이렇게 털면서 막는다고. 그죠? 그런데 이 하체 골반의 높낮이는 크게 변하지 않거든?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비슷하지만 수박에서는 절구질. 이 완력을 쓰는 거야. 그지? 숨을 들이신 상태에서 이 팔이 막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받쳐줄 수가 있어, 몸통이. 숨을 내가 후 내쉬면서 이거 막는다 하면 이건 희발이가 없어, 이거는. 이해되죠? 그래서, 가로막기도, 처음에는, 그지? 그냥 이렇게 막는 방향으로 상체를 기울여서 해보고, 그런데, 절구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절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막혀야 된다. 이거는 웬간해서는 이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들어맞기도 마찬가지요. 눌러맞기도 마찬가지. 아래쪽도. 태권도 하듯이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막아. 이 몸통이 받쳐준 상태에서, 그지? 그 힘 전달이 되게, 맞기도 힘 전달이 돼야 되는 거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지는데,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손바닥 치기. 마주한 상태 손쳐 내리기. 자, 어제는 할아버지도, 물론, 송창렬,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고, 저기 중국 쪽 김학현 선생님은 이게 기본이긴 한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어. 그거는 또, 이거 뒤에 영상에서 내가, 얘기할 겁니다. 자, 손바닥 치기, 마주한 상태 손쳐 내리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기, 팔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구듯이 한다. 이것도 교차. 하나, 둘. 이거는 상대 팔이 있으면 그 팔을 이렇게 툭 쳐서 떨군다. 상대가 들고 있는데, 이 어깨를 치려고 하면 빈틈이 없잖아. 이 걸리잖아. 이거 치려고 하면. 그지? 그래, 이거를 떨고 내려. 툭 떨고 내리면 빈틈이 생기면 그걸 친다고. 이게 앞면이면 앞면을 친다고. 떨고 내고 친다. 떨고 내고 친다. 그지? 간단합니다. 우선은 손바닥 치기, 그 다음에 상대 손을 쳐서 내린다. 그 마주한 상대 손 쳐 내리기. 이건 이제 장난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박치기의 어떤 유습적인 것은 어떤 내가 유의성으로 하느냐 하면 그 장난처럼 돼버리고, 내가 이 자식이 뭐야 이런 식이 되면 이건 무예적이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자, 그 다음 이어 손치기, 상대 어깨 등, 이 걸어내려 쳐서 뚝 떨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상대가 이렇게 팔을 들고 있으면 내가 못 치잖아. 어깨 옆구리 위주로 치면서 연습을 하니까 어깨는 못 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팔을 쳐서 이렇게 떨고 온다고. 그 빈틈이 나오면 그걸 친다. 칠 때는 팔만으로 하지 않고 적당히 든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팔굽을 뒤로 당긴다. 에? 당긴다. 그 다음에 절구질로 친다. 오케이. 나 넘기기, 넘어뜨리기. 뭐 생략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넘어뜨리기 할 때는 상대를 이렇게 팔을 돌려서 상대 허리를 붙잡듯이 하셔서, 이제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지. 그 실험적인 거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맞다리 했다. 그거 수박치기 아니다. 누가 얘기할 수 있어? 예전에. 지금은 자꾸 이게 종목들이 탁 구분이 이게 좀 되니까. 그지? 그런데, 근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래서, 돌려서 잡고, 이게 굴근이고 완력을 쓰는 거지. 그지? 그 상태에서 상대 허리를 딱 붙들어 잡는다. 그지? 그리고, 기술적인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오진아 할아버지한테 수차례 확인했는데, 미나인식 선생이 그 당시 일본 강도관 유도 고단자라서 그 혹시 유도 기술 아니냐, 내가 그런 걸 자꾸 확인을 했었어. 수차 걸쳐서. 자, 그런데 상대가 있을 때 상대 팔이 있잖아, 그지? 팔을 내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어깨에다 걸머쥐듯이 해가지고 내 이제 저 다리는 들어가야지, 몸이 들어가야지, 그지? 들어가서 이렇게 업어치는 거, 이것도 하셨어. 그 다음에 유사한데, 방향이 유사하니까 힘쓰는 것도 상대 목을 이렇게 딱 걸어쥐가지고, 붙은 상태에서 목을 걸어쥐가지고, 그지? 내가 이렇게 누르면서, 하는 것도 하셨다. 그래서 두 가지 말겠습니다. 다리 걸어서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생략하고. 그 다음 발차기. 발차기는 기본적으로 끄덕차기를 하셨다. 자, 제자리에서 선 상태에서 정면 자세에서 절구질이에요. 절구질.
절구질. 자, 상체를 들 때 다리를 든다. 쉽죠? 그 다음 내린다. 다시. 상체를 들 때 다리를 든다. 내린다. 자, 이 골반이 위치 이동을 하잖아. 그지? 앞으로 갈 때 든다. 이동할 때 든다. 걷어차는 거예요. 태권도식으로 무릎을 굽혔다가 차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걷어차입니다. 뻗정다리로. 그리고 앞쪽으로 하게 되면 차 올리듯이 하게 돼. 그리고 정경이 차는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했었고, 그 다음 이건 내가 공개하고 논문으로도 등재했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교보문고에서 책값을 해봐야 몇천 원 안 되니까 굉장히 사기에서 인쇄비만 받고 내가 출판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바닥치기는 상대 손 또는 어깨, 손을 치는 게 상대 어깨 치는 거라 했지. 그 다음에 어깨 치는 거는 확대가 된다. 치는 부위가 옆구리 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어깨 쳐서 팔꿈을 왜 못 치나? 얘들 그게 수박뿐만 아니고 예전에는 그거 하면 안 되는 법이 없잖아. 그지? 사람에 따라서 응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던 거야. 무슨 얘기 하려나? 손바닥 치기는 팔을 적당하게 이렇게 벌린 상태, 겨드랑이가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열린 상태에서 뒤로 당긴다. 팔만 당기지 말고 그때 상체를 뒤로 좀 기울여서 흉곽이 열리게 한다. 들순 지시. 오케이. 그 상태에서 힘있게 친다. 그리고 손을 치는 것이 어깨, 바로 어치기, 옆구리 찔러 넣듯이 칩니다. 그 다음에 휘두르는 거, 좌우치기 가르쳐 드렸죠. 옆으로 이렇게 본 상태다 하면 상대가 이 앞에 있어. 내 상체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든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기울면서 이 팔이 어떻게 이렇게 나간다고. 이거는 각도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각선인데 휘두르듯이 가게 되지. 그지? 그렇게 하고 주먹치기 얘기했고, 자, 주먹치기에서 이렇게 세로로 정권처럼 태권도 정권 찌르기 가라테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주먹이 세로지 이렇게 되면, 그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지? 이렇게 치는 것을 이렇게는 왜 못 치나? 그거는 응용에 들어가는 거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이거 이전에 몸통을 어떻게 서느냐, 그지? 그 다음 무게 중심이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순간적으로 이동이 들어가야지, 확 들어가야지, 그지? 확 들어가고, 이거는 그 힘 전달하는 것만 신경을 좀 쓴다. 손바닥 치기 상대 손 어깨 바로 엇갈려 좌우로 휘두르듯 그렇게 합니다. 그거 할 때 기본적으로 상대 손 쳐내린다. 툭. 오케이. 주먹치기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휘두르듯이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때밀 때 양손으로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상대하고 붙었을 때 또 이해가 되는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기, 팔을 어떻게 교차하면서 한다. 그리고 몸통으로 받쳐야 되니까 태권도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지는 않는다. 내 몸통이 올라가면서 맞게 된다. 그건 절군질이 기본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상대 손 아래쪽으로 치는 것이 기본. 그 다음 넘기기 위해서 상대 허리를 잡을 때 두 손으로 했다.
그 다음에 끄덕차기 차올리는 동작이다. 그 다음에 그 녹치에도 있지만 이 수박치기라고 해서 손만으로 하진 않는다 했거든. 주로 손을 쓰지만 이 내 얘기가 아니야. 주로 손을 쓰지만 때에 따라서 발로도 차고 들이받기도 하고 이 박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 하셔서 이런 사고는 이제 일본식 모도 개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거는 저 획일적인 교육 체계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 이게 저 멸실됐잖아. 평안도 날파라 뭐 이름만 있지 저 어떤 저 제대로 된 어떤 형태 체계가 지금 전해지지 않잖아. 그래서 함경도 몽골이도 지금 속세라고 지금 추정이 될 뿐이지 속세는 저 남아 있는데 그 서울에서 하던 격도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 수박이라는 것은 수박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이게 형태 구도성을 가지거든. 그래서 이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구한말 때 90군데에서 전통적으로 하던 이 수박이고 그 수박치기 중국에서 유입된 거하고 좀 구별되는데 영향은 있어. 내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까지 하고 아이고 이거 있어요. 자 민환식의 수박치기 이게 어떤 동작하고 이제 연습하는 건데 간단하게 그냥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선다. 그 다음에 양손을 앞으로 적당히 내놓는다. 양손을 적당하게.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손바닥 치기 하면 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막 손바닥을 치고 하면 이 장난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박은 굉장히 좀 실용적이요. 내가 생각하기도 그래. 내가 생각해도 수박은 굉장히 실용적이다. 그 다음에 최남선 선생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조선 상식 풍속에서 이 수박은 원래 무예인데 그 동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서술을 하셨잖아. 수지, 팔의 수지의 굴신과 굽히고 펴는 것과 권악, 주먹의 진퇴, 나가고 들어오고 이걸 수박치기라고 하셔서 수박이라고 했는데 그건 수박치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를 한 게 최남선 그분이 뭐 없는 얘기 할 뿐이 아니잖아, 그지? 그 당시 신문에 연재되던 것 같은데 조선상식 풍속이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구한말 99군데가 해산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거 아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주변에 모르는 거 썼다가는 요거도 먹지. 최남선은 조선 3대 천재 소리가 듣던 사람입니다. 친일 이러지만. 자, 최남선이 또 비교를 한 게 뭐하고 비교해서 권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래서 형태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권투. 이해됩니까? 최남선이 태권도 알았거든. 그 태권도 다른 씨름하고 같이 하던 저 놀이다 이래서. 그러면 그러면 수박치기가 라면 지금 이 태권처럼 막 발로 차고 익흑하고 막 차고 이런 거면 태권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는데 그런 얘기 자체가 없잖아. 서양의 예를 들어서 이 권투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랬거든. 그래 권투보다 낫다 어떤 면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권투도 역사가 오래되고 그 다음에 시합을 하면서 그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전이 됐지. 그 다음에 어떤 청도 두텁고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박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실용적이다. 상대 팔을 떨고 그냥 친다. 떨고 빈틈 만들어내고 친다. 상대가 치면 한 대 얻어맞아준다. 그 대신 나는 더 세게 친다. 이게 하나의 어떤 격투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너무 길어지는데 이거 그 다음 지금 얘기한 거는 조금 부족하니까 잊어버리고 제대로 한 것도 아니니까
자, 상대의 손등 또는 팔의 앞부분 위주로 위에서 아랫방으로 쳐내린다. 이거 계속 하세요. 그리고 빈틈을 만든 다음 상대 어깨, 옆구리, 옆구리 위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를 때밀 때 아까 얘기했듯이 다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서 때밀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텀이 있을 때 그냥 막 곧바로 확 떠버릴 수도 있지만, 그지? 쳐서 내리고 때밀면 됩니다. 그 다음 상대가 버티기 할 때 팔을 쓸 때는 당연하지. 정렬. 그 다음에 업어치기. 성냥.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수박치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아까 자꾸 반복되는데 바로 치기. 그 다음에 치기. 맞기, 가로막기. 그 다음에 뭐 서로 손치기. 이거는 그 상대가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얽힌 상태에서 이게 기술적인 것을 몇 가지 나누어 가지고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나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치려고 하는데 상대가 막았잖아. 내가 끌어내리잖아. 상대가 힘을 쓰잖아. 그죠? 그럼 빈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팔이 그냥 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실용적이다. 굉장히 옛날 분들이 단순한 거를 반복해가지고 자꾸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친다고, 그지? 그 다음에 힘쓰는 거 완력 키우고, 그지?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는 중국식으로 공법률을 그렇게 해서는 그걸 그대로 실제 대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최남일 선생이 얘기했듯이 권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낫다라고 그분이 인식했던 것도 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실용적인 부분일 것 같아. 그리고 뭐 얽혀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반대편 상대팔 치고 뭐 반대편 치고 아까 그거 했죠. 이게 쳐내리고 이쪽부터 칠 수 있는데, 그지? 그 상대가 이걸 들어 막아서 다시 그걸 걷어내리고 또 치면 되잖아. 그 다음에 걷어차는 거. 걷어차는 거는 이 골반 위치 이동하면서 걷어찬다. 차 올린다. 뻗정다리로 그냥 차 올린다. 자, 그리고 찰 때 상체를 뒤로 눕히지 말고 몸을 세운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박 같은 경우 이제 수박치기를 가까운 거리에서 하잖아, 그지? 손이 이렇게 붙을 정도의 거리에서 하니까 개걸음하면서 상대가 좀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야.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발차기를 높게 해서 얼굴을 차려고 하다가 수박에서 때밀기를 많이 한다고 확 밀쳐버린다고. 물론 가까이 있는데 발로 찰 수 있지, 그지? 저 재간이 있으면. 근데 발이 든다. 나는 무조건 밀쳐버린다. 저만큼 나가 떨어져. 그래서 수박을 할 때는 발차기를 높게 하지는 않는다. 그거는 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래쪽 정경이 부위를 걷어찬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허벅을 확 밟아버린다. 하면서 그거는 내가 잡은 상태에서 밟으려고 들면 이거는 시간이 안 맞잖아, 그지? 그래서 상대를 잡아채거나 한 상태에서 들어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오진아 할아버지한테 생전에 확인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행위자들과는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1911년생으로 개성에서 출생했던 그 개성의 무도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강동원 유도 6단 이러면은 그죠? 그래서 민한식 선생이 하셨던 것을 개성 남산동에서 출생한 개성 토박입니다. 이분은 1919년생이신데 어릴 때 이분이 수박치기를 그냥 장난처럼 짝짝짝 이거 한 게 아니고 친구들 간에 무예적인 것을 하셔서 왜 수박치기는 쉽다 했지. 실용적이거든. 이게 굉장히 실용적이요. 그 친구들 간에 그거를 수박치기를 해서 알고 있던 상태에서 이게 성장하면서 민한식을 동경을 하고 이분이 그리고 개성철도역에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민한식 선생이 그 개성철도공원에 그 수련생들 그 데려와서 막 하는 거를 막 관심이 있어 보신 거예요 이분이. 그 관심이 있으니까 알지, 그지? 보는 거고 아는 거지. 뭐 관심 없으면 뭐 하나보다 이러는 거고. 그 이분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잡기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기가 흉내내고 막 이렇게 하셨다 그래. 그래서 이런 이게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